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가격 반등에 성공을 해서 비트코인은 47K를 뚫었다가 현재는 4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끌어올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이것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선물 청산맵이 최근에 단기 흐름에 있어서 아주 정답지에 가까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44K와 45K 라인에 아주 두꺼운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걸 건드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뒤에 강력하게 구축된 숏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더 올라가가지고 현재는 47K까지 갔다가 46K 중반대에 위치하고 알트코인들도 같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 4천억 정도가 선물이 청산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꼭 숏 포지션만 청산이 된 게 아니라 롱 포지션도 같이 청산이 되면서 밸런스 있게 롱, 숏 모두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세력들이 가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반증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현물맵으로도 46K에 있던 47K에 있던 이 매수벽들이 모두 다 체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뒤로는 두꺼운 매수벽이 50K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47K까지 올라온 비트코인입니다. 이 47K는 2022년도 중순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라인이 또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잘 뚫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44K를 뚫으면 48K까지 바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 사실 이 추세를 한 방에 뚫어버린다고 하면은 위로는 50K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항대가 아주 강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변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돼서 셀더 뉴스다 아니면 대기하는 거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갑자기 게리 겐슬러가 트위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굉장히 자주 섞인 트위터인데 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해서 스레드로 해가지고 계속 올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게리 겐슬러가 이걸 올린 거는 포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갖고 승인이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스레드를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작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게리 겐슬러의 이 트위터의 스레드가 나온 이후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7K까지 쭉쭉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는 정말 게리 겐슬러가 자주 섞인 트위터를 올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저는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제 19B-4가 SEC 웹사이트에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19B-4 문서 같은 경우는 이 승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문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만간 승인이 될 거다라는 게 시장에 퍼지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보다 운용사들은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전쟁이냐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수수료 전쟁이 발생을 했어요. 이 수수료 전쟁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들어오지 못했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허들이 뭐가 있냐면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ETF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비싼 편이에요. 근데 바네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0%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블랙록도 0.3%까지 내리고요. 또 그러면서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0.25%까지 이 수수료를 내리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는 된다 안 된다를 넘어가지고 운용사들이 더 많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개타기 위해서 수수료 전쟁이 일어났고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 거는 많은 돈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도 또 첫 6개월 동안은 0.2%에서 그다음에 5억 달러 할 때는 0.2%고 뒤는 0.3%다. 근데 이게 ETF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 전쟁이 정말 큰 일이어가지고 이 정도까지 한다고? 라고 하면서 되게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큰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GBTC가 비트코인 신탁인데 모든 ETF 3,000개를 통틀어 가지고 상위 1%의 거래 볼륨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기관들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너무나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이 증거들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GBTC가 전체 ETF 시장에서 상위 1%의 볼륨량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사들은 또 다른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수수료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의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초기에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진심이고요. 그거를 본인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시딩이라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낼 때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바네크 같은 경우도 원래는 $10,000,000를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7,250만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질지를 예측을 하고 이 시딩 금액을 준비를 하는 건데, 바네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준비를 더 많이 해놔야 된다고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7배를 더 많이 준비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돈들이 바로 들어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범주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 ETF 관련돼서 아주 오랫동안 전문가분이 봤던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반에크도 원래 1,000만 불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7천만 불을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은 돈들이 유입이 돼서 이 사람이 봤을 때 프리미엄이 붙을 거다. 그래서 ETF 자금 원래보다도 8%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만큼 이 스프레드가 벌어질 거다, 수요가 엄청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수요와 공급을 보셔야 되는데, ETF 시장, 이 ETF에서 초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한 양보다 더 많은 돈들이 너무나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비싼 가격의 매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도 8%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너무나 진심입니다. 그러면서 봐야 되는 것,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걸 돌려서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작이 되고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 혹시라도 셀더 뉴스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는 거에 우리가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정말 늘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뒤에 있는 돈이 들어와서 끌어올라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랙탈 모델로도 봤을 때 이게 압축이 되고 있고 뒤에 조금 펌핑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셀더 뉴스냐 아니면 펌핑 후 셀더 뉴스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구간에서 프랙탈 모델로 봤을 때도 또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고래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엇박자 배팅이 나고 있다. 세력들, 고래들, 현물러들은 비트코인을 아주 열심히 모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DCA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죠. DCA인데 DCA 자금이 한 번에 살 때마다 매일매일 거의 50비트씩 이상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고래 같은데 매일매일 DCA를 하고 있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DCA가 우리가 생각하는 DCA 규모가 아니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DCA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축해가고 있는 세력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만간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시딩,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초기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을 한 게 보면은 43K에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43K보다 더 밑에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블랙록보다 훌륭하게 비트코인을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서 박수 치셔도 돼요. 43K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43K 라인, 이 라인은 앞으로 우리가 아주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갈무를 해두겠습니다. 43K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연기를 시킬 수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회의를 더 요청을 해가지고 연기를 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있다. 그러니까 승인 지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떠가지고 시장에 패닉이 온다고 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사실 저는 DCA를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1분기에 모아가야 될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반등을 해서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급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급락을 유발을 해주면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어제 기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금을 봤을 때도 코인 시장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개인들, 제가 이걸 M2 통화량과 이어지면서 2024년도에는 현금 들고 있으면 조금은 리스키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한 사람들은 코인 쪽으로 코인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자산이 빨리 올라갈 거고 거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인 시장은 2024년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들어오는 돈뿐만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 머니, 그냥 개인들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메가불장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거기에 더 높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저는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탠다드 차터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한 번에 50조에서 100조 정도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2024년도에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스탠다드 차터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스탁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은행인데 발빠르게 스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착착착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올 거다. 자기들이 이만큼을 다 보관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스탁으로 50조에서 100조 정도 자기 스탁하고 싶다. 큰 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이 2025년도에 뭐 20만 불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장이 좋지 않았을 때도 긍정적인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때 이미 이 스탁 서비스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 아주 큰 힌트를 준 곳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일카포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을 때 자신있게 또 이게 새로운 시나리오다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근데 원래 이렇게 하면서 ETF 뉴스가 나오면은 48에서 50까지 갔다가 뒤에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카포도 10K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차트를 보여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얘도 올라온 게 무려 3배나 올라왔습니다. 바닷가가 30K까지 올라가고 뒤에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카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그러니까 하락을 보는 사람들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 한국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대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런 것들이 계속 공청회가 이뤄지고 있는데, 모교 교수님인데 저는 이분한테 배운 적은 없지만 이게 금융자산 대신 가상자산 선물거래 이게 도박죄 처벌 여부를 검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봤던 게 2017년도에 그러니까 뭐 크립토는 진짜 쓰레기고 불필요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다 폐쇄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세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한국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청회라는 거는 법을 뭔가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의견을 듣는 그런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가 열려서 선물 거래는 도박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죠.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선물 거래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돈들이 한국에서 돌게끔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 발전이 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 만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런 인식보다는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이 한국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좋은 모습으로 더 정비가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규제 안에서 좋은 자산군으로 성장을 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